항상 여성의 의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7, 80년대도 그랬고 5, 6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어요. 여성의 의제는 항상 뒤로 밀려왔다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보라색 사진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 내부에서. 가지도 않는 아직 그때 신고하지도 않은 새벽이었나요? 우리가 항상 월초에 시위를 했었으니까 다음 달 월초에도 해와에서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저희 그렇게. 그때 이미 신고서가 네. 들어가 있었죠. 들어가 있었고 3차 시작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 거고요. 좀 맞아요. 신고서가 스님 기다리고 힘들었지만 있었는데 왜냐면 저희 광화문 가고 싶었거든요. 네. 광화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8월 4일 날 해화역에서 시위를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불편한 용기도 아니고 해와역 시위래. 워마드발. 얘넨 누구지? 그래놓고 온갖 언론 매체에서 이거 봐라 얘네 이렇게 과격하다 얘네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 올라와 있던지 아시죠? 일베에서 먼저 올라왔죠. 네, 출처가 일베예요. 그렇게 일베 싫어하면서 자꾸 이미지를 지독해 진짜. 일베 걸로 써가지고 응. 그러니까 물어뜯고 싶으니까 자료 화면을 쓸 거면 좀 출처나 개요나 팩트체크를 해야지. 일베발 이미지를 당당하게 대문짝만 이렇게 쓰고 이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아휴 답이 없죠. 근데 일베도 웃긴 게 걔는 우리한테 관심 왜 이렇게 많아? 지독해.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일베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냥 남성 기득권의 카르텔이 그냥 그들의 행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성들이 모여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지들이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인권 유린? 네. 니네가 감히 그걸 입에 올려? 제가 한남 생태학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본인- 굳이 그런 과를? 그들이 느끼기에 본인들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잘랐거든. 나는 사람이야. 일단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빙의 됐어? 왔어.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인형이 나에게 감히 말을 해? 감히 날 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인권 유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사람이고 너는 사람이 아닌데 걔가 말을 한다. 인형이 말을 도구가 한다. 감히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종이컵이 그래서 인권 유린이다. 종이컵이 갑자기 나 마시지 마 이러는 거잖아. 약간 우린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항상 여성들이 너네가 얘기할 땐 요 정도 데시벨에서 요 정도 규격 안에서 얘기해야 해 라는 틀을 씌우고 허락을 자꾸 해요. 맞아요. 근데 그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쥐어줬냐고요. 응 아니야. 너네 아니야. 응 아니야 돌아가. 그리고 또 있죠. 저희 시위하면 진짜 꼬리표처럼 붙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하다. 걔네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배제의 단어가 아니죠. 그 시위에 온 저희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진짜 여성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에 노출되어 왔는데 그리고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도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한 꼬집인 여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 남성들의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대다수인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 가지고 이거 봐라 여성도 살인을 한다 여성도 범죄를 저지른다를 거기서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마저도 굉장히 여성을 기만하고 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고 있고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였어. 그 판결은 진짜 남자들이 아내를 맨날 폭행하다가 죽이는 판결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폭행하고 죽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걔네는.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났던 범죄니까. 여성들이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죽인 거는 어떻게 감히 여자가 남자를 죽일 수 있어? 의 시선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거죠. 여성들의 발화가 지금 불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비회 이브잖아요. 항상 낙태죄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서 1990년대까지는 낙태를 공공연하게 허용을 해줬잖아요. 아들만 낳아서 국가적 제노사이드를 했는데 인구 감소인 흐름으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낙태는 금지다. 애를 낳아라.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가오는데 그 과정에서마저도 남성은 쏙 빠지고 의사와 피해 여성만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투명하죠. 그 모든 면에서 투명하죠. 그런 어떤 불공평함, 불평등함들이 사회 도처에 마련되어 있고 그로부터 여성들이 항상 어떤 물리적 가해만이 가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만이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선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들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성불평등에 대한 가해에 의한 피해거든요. 그랬을 때 가해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이라는 참여 조건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굳이 여성들이 어렵사리 물 위로 끌어올린 그 발화나 문제 제기에다가 이거 아니네 저거 아니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이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하다는 장치가 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어떤 편집권을 줄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들을 못하고 업무를 하다가 이 시위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치는 어떤 구호들이나 여기서 나와서 외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왜 꿈꾸지 않았었을까 하는 깨달음들을 되게 많이 얻는다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희 시위가 일단 폴리스 라인 안쪽으로는 음. 기자밖에 못 들어오니까 남 기자는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을 고용을 하는 거야 따로. 자기 회사에 그 기자가 없다고, 남자 기자밖에 없다고. 자기들 회사가 여성 혐오로 점철되어 있는 걸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지. 저희 회사에 남자밖에 없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못 들어가요. 가세요. 이러더라고. 가세요. 여성 못 들어와요. 직원을 고용하세요. 어떤 기사가 하나 났었죠. 남 기자가 유리천장을 느꼈다. 여성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유리천장이 이런 게 유리천장이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해둔 장난하냐고. 장치 때문에. 장난하냐고. 체험이냐고. 이게 우리는 생존의 문제고 하루하루의 문제이고 우리 평생에 해결해야 하고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할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체험으로서 될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빡칠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것도 진짜 빡칠 포인트인데 더 빡치는 건 이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배제돼 왔던 경험을 글을 써서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간증을 했다? 여탕에 못 들어가 본 경험이 다 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런 글을 쓰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쳤냐고요 진짜. 여탕에 그 못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경험이.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진짜 논점도 논지도 잘 짚지를 못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이랑 차별을 구분을 못 하세요? 여탕이랑 남탕이 있는 거랑 이 유리천장은 진짜 너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유리천장과 뭐 유리구두, 유리절벽 뭐 이런 얘기가 비단 지금 한 3년 이내에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저명한 학계에서 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제로 입증이 된 그런 개념들인데 여성 기회의 확대가 고작 남자들이 여탕에 못 들어가는 거? 알량한 박탈감이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박탈감을 왜 느껴 들어가서 내 뭐 말이에요. 하려고.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일종의 판타지로 소비를 하잖아요. 또 그만 듣고 싶지 않아.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단어에 되게 발작 버튼이 많이 눌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페미니즘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싶다면. 여성들의 의제를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위에 못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화가 나죠? 본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공간만 우리가 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못 봐주겠다 근데 이거지. 왜 화가 나죠? 애초에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관광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하려면 진짜 언제 어디서든 얼굴 까고 시위할 수 있잖아요. 그 시위 보세요. 그거 해화역 2번 출구에서 하시는 어느 시위를 보시면은 텅텅 빈 그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참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한 20명 오셨나 너무 많이 오셨어요. 회화역이 아주 가득 차더라고. 펜스가 남더라고 바닥에 굴러다니더라고. CCTV 보니까 펜스 나중에 치우던데요. 네, 저거 봤어요. 진짜 완전 한 줌도 안 되는 이 시위는 한 톨. 시작 전부터 진짜 온갖 언론에서 얘네들이 말하는 그 우쭈쭈 해주는 거 해줬잖아요. 진짜 리터럴리 우쭈쭈를 받은 건 걔네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시위 자체가 2차 가해거든요. 피켓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동안 10명 그 이상의 여성들이 억울해 죽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무리 형법의 기본이 됐다고 해도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는 어느 성별이고 피해자는 어느 성별인지 그거를 인지를 하면 본인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잘못다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이 시위마저도 2차 가해인 거를 모르고 이런 피켓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관상학적으로 어떤 분들이 얼굴을 오셔가지고 까고 하죠 시위를.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너네는 왜 시위한다면서 당당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끼냐. 본인이 당당하면은 선글라스랑 마스크를 벗어라. 뭐 죽이지 말던가 인터넷에 올리지 말던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여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프레이밍 작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맨날 여성 의제 다룰 때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아 이런 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아 이거 중요한데 근데 한데 but 하고 랜스플레인을 시작을 하죠. 네, 쫙 본인이 하고 싶으면 쫙 들어가요. 중요하면 중요한 걸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는 뜻이 약간 중요한 건 언제 우리랑 다루지?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부차적인 걸 좀 밀어놓고 중요한 거 얘기 먼저 그렇지. 합시다. 항상 여성의 의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7, 80년대도 그랬고 5, 6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어요. 여성의 의제는 항상 뒤로 밀려왔다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진정한 대의를 위해서 너는 참아야 한다. 이건 나중에 그 너는 얘기하자. 여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또 들어와. 근데 그건 좀 밀어놓자. 언제 얘기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이런 얘기들 나눠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소나 플랫폼들을 굉장히 제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들의 프레이밍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다들 살려주세요. 보내고 계시고 살려주세요. 호전몽과도 같은 삶들을 살고 계시는 자고 싶다. 중인데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자고 싶어요. 제 시간에. 한 5시간만 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별게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어떤 여염 사건들, 여염 발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시시각각 터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데드 위크에 일이 터진다. 그래 잠은 죽어서 자자. 잠은 죽어서 자자. 다들 현생 살고 불령으로 출근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뭘 준비하고 있죠? 바로 바로 마지막 6차 시위. 12월 마지막이에요. 광화문입니다. 그렇죠. 광화문으로 오시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네네네. 네, 저희가 마지막이 된 만큼 좀 그동안 얘기했던 의제들의 자매님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힘을 좀 더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에는 마지막이지만 그 자리를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여성의 의제들이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로 다시 새롭게 분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 목소리가 그냥 마지막이니까 사라지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는 바로 이 방송도 보고 계시는 자매님 분들도 꼭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불편한 용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니지, 이건가요? 세상을 바꾸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낼 수 있는 목소리 최선을 다해서 12월 22일 날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마지막을 빛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그 공지문처럼 한파를 녹이는 마그마가 되어주셔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저희로서 너무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12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2시입니다. 만나요. 곧. 만나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